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날 한 여자가 10년간 쌓아온 가면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10년입니다. 착한 며느리로 칭송받으며 살아온 10년.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험금 10억. 그것이 그녀가 10년을 참아낸 이유였습니다. 사랑도 효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가면은 없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얼굴의 며느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25살 되던 해였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독촉 전화가 매일 걸려왔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원금과 이자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언제 갚으실 건가요? 수진은 전화기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마저 할부로 산 것이었습니다. 29살이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그녀에겐 결혼은 사치였습니다. 가난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절대로.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지는 민수를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민수의 취향에 맞추며 좋은 여자인 척 다가갔습니다. 첫 만남에서 민수는 수진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무엇보다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민수는 더욱 끌렸습니다. 그는 순박한 성격이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사는 수진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6개월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 강명숙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평범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좋아했고 수진이 결혼식 전날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제 친엄마처럼 모시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 눈물에 명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이라면 한번 믿어볼까? 결혼 후 수지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명절에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 친척들이 방문하면 웃으며 대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명숙 씨, 복 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애가 시집가도 저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숙은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내 며느리는 정말 남다르구나. 남편 민수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완벽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엄마한테 진짜 잘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의 진짜 얼굴을 말이지요. 밤이 되면 수진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10년만 참자. 딱 10년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낮에 보여준 따뜻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수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제가 좋은 보험 설계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명숙은 며느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내 건강까지 걱정해주다니.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넌 참 꼼꼼하구나. 그렇게 명숙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0억짜리 종합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니까 제가 수익자가 돼서 어머니를 더 잘 챙길게요. 명숙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남편 민수도 찬성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웃었습니다. 10년. 딱 10년만 버티면 돼. 그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이마에 얼음찜질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명절마다 수지는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 허리가 아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을 위한 일인데요. 친척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복받았다. 저런 아내가 어디 있니?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수지는 속으로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 때문에 내 손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친척들은 뭐 하나 안 도와주면서 음식만 처먹어. 10년, 딱 10년만 참자. 결혼 5년 차부터 수지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수지는 항상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머니, 조심하세요. 계단이 미끄러워요. 명숙은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아야!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실망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우 손가락 베인 거야? 별일 아니네. 하지만 곧 수지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약 가져올게요. 명숙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나쁜 시어머니네. 결혼 7년 차. 수지는 정기적으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보험 설계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 씨,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이 바로 나오는 거죠? 재훈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 그런 이야기는. 아,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이 요즘 안 좋아지셔서요. 네,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시면 전액 지급됩니다. 단, 정확한 조사가 들어갑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재훈은 찝찝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9년 차.
명숙은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 직접 약을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하지만 명숙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약을 먹은 후 가끔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지만 의사는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 약을 먹으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굴러간 약을 보니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먹던 약이 이런 색이었나? 하지만 수진이 얼른 주워서 새 약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떨어진 건 더러우니까 새 걸로 드세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수진은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뭔가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결혼 10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명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수진도 함께 갔습니다. 둘은 정육점 위 계단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래 좀 보세요. 배추가 엄청 싸네요.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고 명숙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수진이 명숙을 살짝 밀었습니다. 명숙은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비명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은 명숙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보험회사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명숙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응급실 밖에서 수진은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앞에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제가 못 막았어요. 민수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진정해.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눈물 사이로 잠깐 스쳐 지나간 미소. 그리고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률이. 수진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응급실 복도 끝에서 보험 설계사에게 몰래 전화하는 걸. 재훈 씨, 혹시 지금 병원인데 만약 오늘 안에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어떻게 되나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사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사실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깐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의식은 뚜렷했습니다. 수지는 과장된 눈물로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다행이에요. 명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밀었어. 명숙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떨어지기 직전 등을 밀린 그 느낌을. 그리고 그게 며느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느낀 걸까? 설마 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럴 리가. 며칠 후 명숙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등을 밀었어. 분명히 느꼈어. 하지만 왜인지 눈물이 나. 1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진짜 딸처럼 생각했는데.
설마 그 아이가 날 죽이려 했을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아이는 착해. 진짜 착한 아이야.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명숙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외출한 사이에 명숙은 며느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확인해야 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 그리고 수첩. 명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의 필체로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 보험 가입 완료. 10년만 기다리면 10억. 결혼 5년 차. 절반 지났다. 조금만 더 참자. 결혼 7년 차.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지면 좋을 텐데. 결혼 9년 차. 이제 더 기다리기 힘들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명숙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나를 노린 거였구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명숙은 수첩을 들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처음부터 날 속인 거니? 수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 이재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진 씨, 그 일은 잊으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대화 못하겠습니다. 민수는 이상함을 느끼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때가 기회예요.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10년만 참으면 10억이에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명숙은 수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민수는 아내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니?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니? 무려 10년 동안이나.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어머니를 밀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당신이 어머니를 밀었냐고.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거짓말하지 마.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밀었어. 나는 느꼈어. 내 손길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밀었어요. 만족하세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놀랐어요? 당신들이 날 얼마나 이용했는데요. 10년 동안 나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명절마다 20가지 음식을 혼자 만들고 친척들 수발 다 들고. 가족이니까 한 거잖아. 가족?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로만 봤죠.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그렇게 대한 적 없어. 없다고요? 어머니는 매번 제가 하는 일에 간섭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라면서요. 그건. 그리고 당신. 수진이 민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뭐 했어요? 10년 동안 나를 도운 적 있어요? 나는 당신 엄마 시중 들랴, 당신 시중 들랴, 정신없이 살았어요. 당신은 회사 갔다 와서 TV나 보고 있었잖아요. 나는 당신이 좋아서 하는 줄 알고. 나는 피해자예요. 내가 왜 당신들 밑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살인미수요? 경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시장 CCTV에 모두 찍혀 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민 장면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경찰이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보험 설계사 이재훈이었습니다. 이분이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요. 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 저는 더 이상 공범이 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수진은 비틀거렸습니다. 재훈 씨, 당신이 배신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경찰이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출발하시죠. 수진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억울해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진을 데리고 나간 후 거실에는 명숙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명숙은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말이다. 명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3년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내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3년 전 내가 우연히 그 아이 방에서 수첩을 본 적이 있거든. 그때 다 알았어.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숙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잖니. 내가 말했으면 넌 날 믿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날 원망했을 거고. 어머니. 그래서 나는 증거를 모았어. 그 아이의 통화 내역, 보험 설계사와의 만남, 모든 걸 기록했지. 그리고 경찰에 알렸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는 법이야. 넌 진심으로 그 애 사랑했을 뿐이야. 근데 어머니. 왜 그때 시장에서 일부러 그 아이가 밀도록 놔두신 거예요? 명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 CCTV에 찍히게 해야 했거든. 그래야 그 아이가 정말로 나를 해치려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위험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너를 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결혼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 10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10년 동안 착한 며느리를 연기하며 신뢰를 쌓았고 결국 시어머니를 밀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이며 보험 사기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시댁에서 과도한 노동과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 손 좀 보세요. 이게 다 그 집안 때문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스스로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보험 설계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재훈 씨,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면 보험금 나오죠? 제가 직접 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연히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나는 피해자라고요. 억울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감옥 독방에 갇힌 수진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0억의 보험금은 손에 닿지 못했고 남편은 이혼을 선언했으며 세상은 그녀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엔 그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나는 피해자였어. 정말로.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 병원 복도에 앉아 울던 그녀의 모습. 끊임없이 울리던 독촉 전화. 어머니 수술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날.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다짐하던 그녀. 이렇게는 못 살아. 절대로.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6개월 후 수진에게 면회객이 왔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길 어떻게? 명숙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수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미워서 여기 온 게 아니야.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지.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명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넌 가난 때문에 상처받았어. 사회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지. 나도 그걸 알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 나는 너를 무시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어머니. 사실은 내가 먼저 너를 상처 줬어.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너를 낮춰봤지. 그게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처음부터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했다면 넌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수지는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는 정말, 이제 내가 할 일은 뉘우치는 거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중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이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 너도 그럴 자격이 있어. 명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2년은 긴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내 자신과 화해해라.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 어머니, 나는 너를 용서했어, 수진아. 이제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할 차례야. 명숙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를 깊은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그는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2년 후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알아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싶어요. 그는 과거에서 배웠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수진을 면회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 아이를 만나러 가세요? 당신을 죽이려 했잖아요. 명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세상이 그 아이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나도 그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용서해야 내 마음도 편해요. 명숙은 진심으로 수진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치유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수진은 변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면회 이후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책을 읽었습니다. 심리학, 철학, 자기계발서를.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나는 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가면을 쓰고 살았을까?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사랑받는 법을 몰랐다. 사랑받으려면 진심을 보여야 하는데 나는 가면만 보여줬다. 가난이 나를 비틀어 놓았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다. 나는 선택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쉬운 길을 선택했다. 거짓을 선택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5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고 교도관들도 그녀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그녀를 면회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제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중에 제가 출소하면 어머니께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이번엔 가면 없이 진심으로요.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8년 후. 수지는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그녀는 42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많이 변했습니다. 출소 후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일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명숙은 가끔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팔순이 된 명숙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머니, 커피 나왔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어머니, 민수 씨는 잘 지내요? 응. 재혼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도 이제 내 행복 찾아라. 과거는 과거야. 네, 어머니. 수지는 이제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수진이 커피를 만들며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이혼한 싱글이었고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실수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날이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얼굴의 며느리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1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결국 벗겨졌고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했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끔 가면을 씁니다. 때론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때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진짜 행복은 가면 뒤에 있지 않습니다. 진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면은 벗겨졌지만 그녀는 그제야 진짜 얼굴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연밥상 채널은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인생의 교훈이 담긴 진짜 이야기들을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밥상이었습니다.